여덟 번째가 실제감 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대면이 지금 일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랑 지금 만나는 것도 완벽한 비대면으로 각자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강의가 요즘 외부 강의가 멀리서 오면 거절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주 많은 돈을 주면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움직이려면 왠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또, 그냥도 아니고,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해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촬영을 거기 와서 해달라. 굳이 촬영을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제감 테크는 단순하게는 그런 것에서부터 아주 온라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붙드는 것, 그런 실제감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이 대사, 아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모피우스가 아마 했던 대사였을 거예요.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다. 네오가 처음에 왔을 때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냐면 가상세계를 AI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계하고 분리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데요. 가상세계를 뜻하지만 현실세계를 이제 보조하는 겁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소비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의미한 현실을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해 졸업 시,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이제 기업의 모임, 그 다음에 신입사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것, 실제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훨씬 더 앞으로 훨씬 더 기술력도 뛰어나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얼리 어댑터들은 빨리 갑니다. 저도 얼리 어댑터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가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늘 한 발을 담아두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암묵적 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남보다 템포는 한 5%에서 10%는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과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강사님도 보니까 SNS에 보시니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징어 게임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협업 툴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괜찮겠죠. 지금 기업들이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 지금 바뀐 어떤 사업 체제 내에서도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협업을 해 나가는데 그런 도구로 오징어 게임으로 쓴다 이러면 그거 너무너무 괜찮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계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 마지막으로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휴먼 터치로 했었는데요. 이때 뭐 어떤 독자분들은 너무 식상하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요. 저는 아주 뭐 결론을 잘 내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압도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과 접점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실제감 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 큰 바람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나노사에서 초개인화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공간에 있잖아요. 저도 저 개인 공간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이런 고립감의 해소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홉 번째, like commerce bar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게 됩니다. 책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사시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한 책을 2권 정도는 쓸 수는 있었는데요. 물론 쓸 수만 있었지 쓰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안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있긴 하지만 일단 유튜브에 제가 좀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피보팅을 조금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이 일단 안 팔립니다. 책을 안 보는 시대입니다. 그만한 효과가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팬덤을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을 쓰는 것은 이젠 아무리 좋은 책도 소용이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뭐, 유튜브 중에서 파워 유튜버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누구나 다들 요즘 아시더라고요. 책을 내자마자 뭐 종합 베스트셀러 손가락 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죄송하지만 책은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굿즈처럼 사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책을 읽기 위해서 샀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냈다라면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굿즈로 사는 겁니다. 이걸 like commerce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팬덤이 형성이 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유통시장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이걸 like commerce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 총괄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런 right commerce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상당히 내가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모든 것들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이제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뭐 독립 사업자, 자영업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1인 온라인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SNS 시장들도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 키워드가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서사라고 하는데요. 서사는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즉 강력한 서사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매출이 보잘것 없어도 회사가 천정부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강력한 서사가 있거든요.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는 것에서 광기어리도록 사람이 팬덤이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우주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우주 여행을 시작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광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자동차 시장 1위가 되어 버렸죠. 그죠? 1, 2, 3위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이나 PER 지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버블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내러티브, 그 강력한 서사에 몸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러티브 자본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정치든 이번에 정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제 제시하느냐가 미래 주도권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저 영화의 예고편이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마블 세계관의 이제 CX 유니버스 그런 체험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최근에 본 영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엔 더더욱더 큰 영화들 보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개봉일 날 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되면 영화관에 가서 많이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화, 둘 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이터널스는 엄청난 기대를
오히려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충분히 볼만한 잘 만든 영화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듀는 오히려 사실은 제가 더 몰랐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끌렸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정성을 듀운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마블 유니버스로 본다라면 이터널스가 거의 끝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어서요. 듀운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관을 펼쳐갈 건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가상의 세계관이죠. 만년 후의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한 개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 티모시 살라메라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우주에, 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 그 강력한 내러티브에 막 이탄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내러티브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브랜딩이나 개인적인 브랜드에서나 또 마케팅에서나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나의 이제 브랜드를 확보해낼 수 있느냐. 브랜드 내러티브가 아주 견고하기만 한다라면 대체 불가능한 그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팬덤들이 흔들리지 않는 팬덤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잠깐 제가 이터널스보다 듄이 좋다 이러면 마블 팬들은 엄청나게 안티를 막 이렇게 충분히 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서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자잖아요. 소수민족인데도 아프리카와 연결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펼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했었죠. 지금 역시도 아마 두 사람 중에 누구든 압도적인 그런 서사를 펼치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서사를 펼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구사하고 싶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요, 마지막으로 도서 추천을 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다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읽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연말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에 대한 트렌드 전망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난도 교수도 보니까 트렌드 날이라고 해서 트렌드를 같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트렌드 훈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뒤에 보면 이렇게 모집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제가 다 읽은 책들인데요. 다 좋은 책들이지만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부의 역사와 그냥 하지 말라는 다른 책입니다. 저기는 송기령 예전에 다음 부사장님이 쓰셨던 책이고요. 부의 역사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통찰력, 미래 이야기할 때 자꾸 이제 돈, 주식, 부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의 역사라는 조금 더 크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그런 트렌드를 흐름을 보는데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추가로 한 권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제가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고요. 잠깐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